기원전 수세기 전 중앙아시아의 거친 산맥과 광활한 사막 너머에는 우리가 흔히 상상하지 못했던 찬란한 왕국이 존재했습니다. 그곳은 단지 변경의 오지나 침략의 대상이 아닌 오히려 동서 문명이 만나는 가장 극적인 교차점이었습니다. 바로 박트리아 왕국입니다. 박트리아는 그리스 문명과 인도 문화 그리고 이란 고원의 전통이 섞이며 지금까지도 인류사에서 유례없는 문화적 융합을 보여준 지역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신전과 인도의 불상, 페르시아식 의례와 헬레니즘 철학이 함께 숨쉬었던 이 독특한 나라를 오늘 우리는 다시 조명해 보려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박트리아는 어디인가요? 박트리아는 오늘날 아프가니스탄 북부와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남부에 걸쳐 있는 고대 지역으로 고대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중심 도시는 박트라, 지금의 바르로. 오랜 세월 동안 비옥한 농지와 오아시스를 기반으로 한 경제적 번영을 누려왔습니다. 이미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제국 시절부터 박트리아는 중요한 속주였으며 조로아스터교의 초기 전파지 중 하나로도 여겨집니다. 이 지역의 가치는 단지 농업적 풍요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박트리아는 동서 교역의 요지로서 서쪽의 이란 고원과 동쪽의 인도 아대륙, 북쪽의 유목민 세계, 남쪽의 페르시아만과 연결되는 길목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후에 실크로드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이 통로는 고대에도 이미 활발한 물자문화 교류의 장이었습니다. 따라서 박트리아는 여러 문명권이 충돌하고 융합하는 문화적 용광로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박트리아는 끊임없이 외세의 주목을 받았고 고대 제국들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결정적인 전환점을 가져온 인물이 바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었습니다. 그가 동방 원정을 통해 박트리아와 소그디아나 지역을 정복하면서 이곳은 단순한 변경이 아닌 헬레니즘 세계의 동쪽 경계로 편입되게 됩니다. 그의 정복 이후 그리스계 병사들과 장군들, 관리들이 이 지역에 정착하면서 박트리아는 점차 그리스 문명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부터 박트리아는 단순한 동방의 속주가 아니라 동서 문명의 접점이자 새로운 문화가 태동하는 실험장이 되어갔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그리스계의 정착. 기원전 4세기 말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동방 원정을 통해 마케도니아 군대를 이끌고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킨 뒤 더 나아가 중앙아시아와 인도 북서부까지 정복하게 됩니다. 그는 정복지를 단순히 군사적으로 지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리스 문화를 이식하고 헬레니즘 세계의 확장을 시도하였습니다. 박트리아는 그 동방 정복의 핵심 거점 중 하나였으며 알렉산드로스는 이곳에 다수의 그리스계 군인들과 관리들을 정착시키고 새로운 도시들을 건설하게 하였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도시 중 하나는 아프가니스탄 북부의 아이카누움으로 고고학적 조사에 따르면 이곳에는 그리스식 극장, 체육관, 아고라, 신전 등 본토 그리스 도시의 요소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의 구조뿐 아니라 그 안에서 생활한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일상 역시 헬레니즘적 가치관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스어가 공용어로 사용되었고 아리스토텔레스나 에피쿠로스의 철학이 인용된 비문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트리아는 그리스계 정착민과 현지 이란계, 중앙아시아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다민족 사회였기 때문에 초기부터 융합과 혼합이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그리스 문화는 지배적이었지만 토착 문화와 종교도 함께 유지되었고 점차 양자가 절충된 새로운 문화 형태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헬레니즘이라는 이름 아래 그리스의 예술과 건축, 철학은 동방 세계에 뿌리를 내렸고 동시에 동방의 관습과 신앙은 그리스인들의 일상에 스며들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기원전 323년에 바빌론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그가 정복한 광대한 제국은 후계자들인 디아도코이에 의해 분열되었습니다. 박트리아는 이들 중 셀레우코스 1세 니카토르가 세운 셀레우코스 제국의 동방 변경 지역으로 편입되었고 그리스계 총독들이 중앙정부의 명령을 받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셀레우코스 제국은 지나치게 넓은 영토와 반복되는 외부 전쟁, 내부의 권력 갈등으로 점차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서방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의 대립, 인도 마우리아 제국과의 충돌은 동방 지역의 통제력을 느슨하게 만들었고 박트리아는 점점 중앙의 명령에서 독립적인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스계 총독들은 대대로 이 지역을 다스리며 세력을 키워갔고 마침내 하나의 독립왕국을 수립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박트리아 왕국의 성립과 독립. 기원전 3세기 중반 셀레우코스 제국의 동방 통치력이 약화되면서 박트리아 지역의 독립 움직임이 본격화됩니다.
당시 박트리아의 총독이었던 디오도토스 1세는 중앙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스스로 왕위를 선언하여 독립적인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그리스 박트리아 왕국입니다. 이는 단지 하나의 지방 반란이 아니라 동방에서 그리스 문명이 자립적으로 뿌리내린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디오도토스 왕조는 그리스 본토의 문화와 헬레니즘 정신을 계승하면서도 동방의 다양한 민족과 종교, 언어를 포용하는 유연한 통치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왕권은 에우티데모스 1세에게 넘어갔고 그는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며 왕국의 안정과 확장을 이끌었습니다. 에우티데모스는 셀레우코스 3세와의 전쟁에서도 성공적으로 왕국을 방어했고 그의 아들 데메트리오스 1세는 박트리아 왕국의 영토를 인도 북서부까지 확장시킵니다. 데메트리오스 1세는 특히 간다라 지역을 포함한 인도 북서부를 정복하면서 그리스 인도 왕국으로 불리는 새로운 문명권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시기 박트리아 왕국은 단지 군사적 확장을 넘어서 문화적, 종교적 융합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정복 전쟁 이후 그리스계 지배층과 인도 및 중앙아시아 현지인들 간의 접촉은 더 이상 일방적인 통치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박트리아 사회에서는 서로의 문화와 종교, 언어가 자연스럽게 교류되고 융합되었고 이는 곧 예술과 철학, 종교의식 전반에 걸친 새로운 문화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박트리아는 하나의 독립왕국으로서 정치적 정체성을 갖는 동시에 동서 문명의 접점에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융합의 공간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특히 박트리아와 인도 간의 교류는 시각 예술의 영역에서 눈에 띄는 변화를 낳았으며 이는 후에 간다라 미술이라는 독특한 양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박트리아 문화의 융합과 간다라 미술. 박트리아 왕국의 진정한 특징은 단순한 정치적 독립이나 영토 확장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왕국이 역사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바로 동서 문명의 본격적인 융합이 이곳에서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정복 이후 이식된 헬레니즘 문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박트리아 현지의 이란계 전통 불교 및 인도 사상과 깊이 있게 융합되어 갔습니다. 가장 뚜렷하게 이러한 융합이 드러나는 분야는 예술과 종교였습니다. 박트리아의 조각과 건축은 그리스의 고전 양식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점차 인도적인 주제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결과물이 바로 간다라 미술입니다. 이 미술 양식은 그리스의 조각 기법과 인체 묘사, 의복의 주름 표현 등 사실적인 양식을 바탕으로 하여 불교의 상징인 부처를 형상화한 독특한 조각 예술을 만들어냈습니다. 간다라 미술에서 부처는 전통적인 인도 스타일이 아닌 마치 아폴론처럼 표현됩니다. 곱슬거리는 머리카락, 깊은 눈매, 당당한 자세 등은 고대 그리스 조각의 영향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메시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술의 융합이 아니라 철학과 종교, 세계관의 만남이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융합은 예술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박트리아는 매우 관용적인 체제를 유지하였습니다. 헬레니즘 다신교와 조로아스터교, 불교, 그리고 현지의 신앙이 함께 공존하였고 왕실 역시 다양한 종교적 상징을 수용하는 유연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박트리아 지역에서 발굴된 동전들 중에는 그리스 신과 불교 상징이 함께 새겨진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박트리아 왕국이 단지 그리스계 군주가 다스리는 이방의 식민지가 아니라 서로 다른 문명들이 공존하며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낸 진정한 융합의 공간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문화적 성숙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박트리아 왕국은 인도 북서부로의 진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데메트리오스 1세는 간다라와 펀자브 일대를 정복하며 인도와의 연결을 강화하였고 이 과정에서 박트리아는 본격적으로 그리스 인도 세계로 확장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박트리아의 문화적 유연성과 다문화 수용력은 이 새로운 정복지에서도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계 군주들이 인도 현지의 언어, 종교, 예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주저함이 없었기에 인도 그리스 세계는 물리적 지배를 넘어 정신적 융합의 공간으로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인도 그리스 왕국의 탄생. 박트리아 왕국은 데메트리오스 1세의 남진을 통해 인도 북서부로 진출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간다라, 펀자브, 심지어 마투라까지 진출하여 인도 북서부에 대한 실질적인 통치권을 확보하였고 이로써 박트리아는 단순한 중앙아시아의 왕국이 아닌 인도 대륙과 깊이 연결된 다문화 제국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립된 인도 내의 그리스계 정권을 우리는 인도 그리스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인도 그리스 왕국은 박트리아의 문화적 융합 정신을 계승하면서도 현지 인도 문화와 더욱 긴밀하게 접촉하고 융합하였습니다. 이 왕국의 군주들은 스스로를 그리스의 계승자이자
인도의 보호자로 인식했으며 실제로 인도식 칭호를 사용하거나 산스크리트어를 동전에 병기하는 등 문화적 융통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유명한 군주는 다녀코 메난데르 1세입니다. 그는 단지 정복자나 통치자에 그치지 않고 철학적 종교적 깊이를 지닌 인물로서 불교 전통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불교 문헌 밀린다 팡하에서는 메난데르가 현자 나가세나와 깊은 철학적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으며 여기서 그는 실제의 본질, 윤회, 해탈 등 불교의 핵심 교리에 대해 탐구하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이 기록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서양식 합리적 사고와 동양의 불교 철학이 교차하는 희귀한 사례로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습니다. 메난데르의 통치 아래 인도 그리스 왕국은 번영을 누렸고 문화적으로도 매우 풍요로운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간다라 지역에서는 그리스 조각과 불교 사상이 본격적으로 융합되어 간다라 불상 조각이 전성기를 이루었고 도시들에서는 그리스어, 산스크리트어, 팔리어가 함께 사용되며 다언어 다문화 사회가 구현되었습니다. 인도 그리스 왕국은 실크로드와 인도양 무역망을 동시에 활용하며 중앙아시아에서 남아시아에 이르는 광범위한 교류의 허브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번영 뒤에는 점점 다가오는 거대한 위기의 징조가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왕위 계승 분쟁과 지역 권력자들의 분열로 인해 정치적 안정성이 약화되었고 외부적으로는 중앙아시아에서 남하하는 유목 민족들의 압력이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북방으로부터 압박해 들어오는 월지족의 존재는 박트리아 왕국 전체의 존립을 뒤흔들 위협이었습니다. 이들은 본래 중국 한나라 북방에서 활동하던 유목민족이었으나 흉노족의 압박을 피해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점차 박트리아 지역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유목민족의 침입과 박트리아 왕국의 몰락. 박트리아와 인도 그리스 왕국이 문화적 절정을 이루던 기원전 2세기 후반, 이 번영의 땅은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동쪽에서부터 서진해온 유목민족 월지족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원래 중국 북방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민족이었지만 흉노족에 의해 서쪽으로 밀려나며 점차 중앙아시아로 이동해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민족 이동은 단순한 유랑이 아니라 박트리아라는 고대 왕국의 운명을 바꿔놓는 결정적인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월지족은 오크수스 강을 건너 박트리아 지역에 정착하면서 본격적인 침입을 시작합니다. 이미 내부적으로 분열되어 있던 박트리아 왕국은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여러 도시와 지방 영주들이 따로 흩어져 각기 생존을 도모하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혼란한 상황에서 월지족은 상대적으로 손쉽게 박트리아의 중심부를 점령하였고 마침내 기원전 130년경 박트리아 왕국은 실질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후 박트리아의 일부 영토는 인도 그리스 왕국으로 편입되거나 독립적인 소왕국 형태로 남아 있었지만 이들 역시 지속적인 내부 갈등과 외부 침략에 시달리며 서서히 약화됩니다. 인도 지역에서도 인도 그리스 왕국은 서기 1세기 전후까지 명맥을 유지했지만 쿠샨족을 비롯한 새로운 세력들이 부상하면서 점차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박트리아와 그 후계 왕국들은 정치적 독립성을 잃었고 명확한 중심 세력이 사라진 채 여러 세력에 흡수되는 운명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월지족은 이후 쿠샨 제국을 건국하면서 박트리아의 언어와 행정체계를 일부 계승하였고 간다라 지역에서 발전한 간다라 미술 역시 쿠샨 제국의 후원을 받아 더욱 널리 퍼지게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